안녕하세요. 오늘은 박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공은 건물, 맞배 건물도 있고 팔자개도 있지만 오늘은 요 맞배 건물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박공은 건물 측면에 어, 있으며 뭐 석가래나 이런 부분을 가려주고 또 윗부분에 목기연을 받아서 지붕의 어떤 곡을 결정을 하는 즉 마감재입니다. 그러면 이 박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산출을 하고 또 제작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옥은 변화무쌍하고 똑같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맞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서 비율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외워가지고 해서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건물은 오량 맞배 건물인데 아주 보기에도 안정감이 있고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요 주심과 오량 그 다음에 그 상량돌이를 똑같은 어떤 비율로 거의 덮은 것 같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멋지게 잘 시공이 되면은 좋겠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런 건물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 건물도 이 맞배 건물인데요. 이제 부연까지 있는 겹차마 집인데요. 박공을 처음에 이런 식으로 걸었다가 이쪽에 이제 돌이나 이런 석가래 이런 부분을 전혀 가려주질 못하니까 즉 이제 춤이 낮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떤 이제 감안을 하고자 새로 이렇게 요 나무를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붙이게 됐는데 꼭 무슨 그 물고기 배 모양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쭉 보기에도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경우는 아까와 또 반대되는 모양으로 또 이렇게 돼 있네요. 결국은 우리 박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량 건물에서 요 장현과 그 다음에 동현이 이제 이렇게 돌이 오량돌이 위에서 만나서 이렇게 고정이 되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을 좀 뭐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대개가 이제 단골마기로 다 맞기 때문에 그렇게 깔끔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막아 그 이제 그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것이 또 하나의 또 박공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런 모양도 그렇게 썩 이쁜 모양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심돌이를 겨우 덮다시피 했는데요.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이 석가래보다도 상당히 박공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 목기연 이게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목기연 꼬리가 목기연은 바닥이 일자지 않습니까? 부연과 반대로 분명히 요 꼬리가 전혀 이 모양 있는 목견 모양 있는 그대로 요 석가래 위에 손상 없이 이렇게 앉아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박공을 올린 결과 이제 이런 부분 아주 이제 이게 사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박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각을 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각을 안 해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은 이 박공이 석가래를 가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이런 식으로 박공을 올려서 목기연 꼬리를 튼튼하게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좀 더 높은 춤에 박공을 주문을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살짝 아쉽고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렇게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면을 그려서 그 모양대로 생긴 대로 모양을 그대로 해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설명의 편의상 먼저 그림을 좀 미리 그려 봤는데요. 이 건물 이 건물을 이제 이것은 뭐 예시가 되는 것이고 무슨 어떤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만 하면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물은 측면이 9자 9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현의 물매는 네치 물매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뭐 세치 오픈으로 보통 장현 물매는 세치 오픈해서 한 네치 뭐 오픈까지는 안 가고 한 두세 푼 정도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동현의 물매에 대해서는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지붕의 전체 물매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그려 나와 보면 대공의 길이가 나온다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궁금하신 분은 이 앞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석가래가 이렇게 이제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박공을 어떻게 잡느냐. 일단은 요 석가래 요 끝에서 요 건물 중심까지가 3,900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붕 물매를 한번 대충 한번 알아보는 의미에서 한번 대충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높이가 나왔네요. 현재 요 저 위에 목기연 적심돌이 위에 목기연에서부터 저기 처마 쪽에 평고대 윗선까지 이걸 그려본 바로 의하면 1998 나누기 3900 하면은 0.51 즉 다섯치 한 푼 지붕 물매를 다섯치 한 푼입니다. 예, 지붕 물매를 다섯치 한 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은 자 우리가 박공을 높이를 얼마를 정할 것이냐. 뭐 저도 경험상 보면 대략 이런 부분을 굳이 계산 안 하고 박공 두께를 한 한치 오픈 그 다음에 춤을 한 한자 다섯치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요 호처마에서는 뭐 얼추 크게 뭐 문제 없이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이 부연이 들어가는 겹쳐마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그림을 그려서 실측으로 10분의 1로 실측을 해서 해야 실수가 없다는 거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박공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박공의 이 건물은 박공이 도대체 얼마만한 높이의 박공을 주문을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일단 평고대 끝에서 목기연 그 중심까지 일단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선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려 보면서 주심과 오량, 그 다음에 종돌이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요 석가래, 장연과 동연이 만나는 요 석가래 정도를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가,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최소로 잡았을 때 527이 나오네요. 아니, 최소가 잡았을 때 490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조금 쓰면 한 527, 527이면 527 한자 7치, 한자 7치면은 일단 510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자 7치 510. 이렇게 되면 겨우 이제 요 살짝 가리는 정도, 이렇게 가리는 정도가 되고요. 이거보다 더 작으면은 이제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요 이제 요 오량돌이 요 덮은 면적도 그렇고 이 부분 좀 작으니까 한자 8치 545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540 한자 8치.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요 박공도 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우금을 한번 대 보겠는데요. 일단 우금을 대기 이전에 우리가 이 박공을 얼마를 빼느냐, 요 평고대가 석가래에서 한 치가 들어왔고 여기서 박공은 한 치 정도 더 내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현재 선에서 이렇게 내밀고 대략 한 이 정도를 잡아 놓고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요 이 우금을 보면은 이제 뭐 이걸 우금인데요. 이것을 얼마를 잡느냐, 이것은 뭐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보통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은 또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대충 이 정도로 봤을 때는 두치 보통 한 12자당 한치 오픈 정도를 잡는다고 치면 일단 여기서는 한 두치는 좀 많은데 두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금 두치를 만들었습니다. 요 우금을 너무 많이 만들면 우리가 나중에 박공을 제작을 할 때 요 밑부분은 뭐 우금이 많든 적든지 깎기가 쉬운데 이 윗부분은 좀 깎기가 좀 어렵습니다. 5인치 대패로는 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3인치 대패로도 깔끔하게 깎을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하나는 이 위에 나중에 이 목기연을 걸고 개판을 덮게 되는데 개판 덮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금을 세게 하면. 가지고 심지어 개판을 덮었는데 목기연이 딸려 나오는 경우까지 생기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박공 앞부분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너무 배가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저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뭐 이 앞부분의 개눈각은 뭐 하시는 분의 기호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그러면 박공이 됐기 때문에 한번 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박공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1대1이든지 10대1이든지 이렇게 정확히 그림을 그려서 석가래에 놓여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그대로 그려놓고 이것을 잘 덮을 수 있는, 그것을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덮을 수 있는 이 높이를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이 뒷부분은 제가 일직선으로 처리를 했지만 조금 더 이쁜 모양을 원한다면 약간의 곡선을 넣어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박공에 착오가 없이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박공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목기연을 이제 걸고 그 다음에 박공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이렇게 멋있게 지어진 이 건물 자체가 그냥 대충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그림, 정확한 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게 매번 크기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암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아무쪼록 경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